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한스럽습니다. 떡국열차 광복절 특집. 와! 뭐 할 줄 알았는데. 뭐 하려다가 생각이 나는 게 없네. 아 정말 우리 광복절 지금 70주년이죠? 네, 예, 70년. 광복 70년 특집.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 우리가 광복이라는 게 결국 이제 빛을 다시 찾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그런 그 빛을 다시 찾는다. 암흑 시대였다가 이제 네. 다시 광명으로. 아직도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네. 사과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할머니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롯데가 아주 그 이른바 분탕질을 좀 하고 있죠. 네, 골육 상쟁을. 골육 상쟁에. 네. 아니 그 일본 기업이 왜 한국 기업이에요? 롯데요? 예. 저는 일본 기업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글로벌 시대에 뭐 어느 기업의 국적을 따진다는 게 조금 네. 뭐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주주가 뭐 외국 사람이면 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대주주가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그것도 다 외국 기업이 돼버리는데. 일대 대주주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일대 대주주도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긴 하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네. 네. 한국 기관, 개인 말고 기관. 뭐. 아무튼 그런데 네. 이 롯데가 지금 신동빈, 신동주 이 두 사람 네.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좀 됐고, 특히나 이 신동빈 회장이 주빈동주라고 아세요? 주빈동주? 어월동주. 특히 그 신동주 형인 신동주는 네. 인터뷰를 일본말로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랑 나눈 대화도 일본말로 하는 게 그대로 어떠상, 방송이 어떠상, 뭐 이런. 어떠상.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것도 다 일본말로 돼, 뭐 한자나 일본말로 돼 있고. 그 비난 여론이니까 두 번째 인사말을 한국말로 조금 섞어서 했는데 네. 감사하문이다. 감사하문이다. 한국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렇게 했고, 신동빈 여시자이마세. 동생 신동빈 회장이 주주총회를 또 뭐에 비유를 했냐면 뭐죠? 그 새끼가 하라. 새끼가 하라. 네. 그 전투에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명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무슨 전투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대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살수 대처 그런 거랑 뭐 여러 가지. 비유하면 몰라도 네. 새끼가 하라.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열에 한 명 할까? 새끼가 하라 우리 모르죠? 몰라요. 왕하나 네. 다 모르죠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그런 이 뿌리부터 2,852명 정도 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연구조사 나온 거 들었거든요. 우리 국민 중에 네. 새끼가 하라 전투를 하는 사람이 2,800여 명. 52명 이 정도. 정말 이 데이터 하나는 우리 떡국열차가 정말 확실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특집으로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일본의 이런 기나긴 그늘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전문가 모셔야죠. 전문가 모셔야죠. 네. 네. 알짱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분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시고, 일본에 또 그렇게 많이 가셨고, 거의 뭐 영혼까지 빼놓다시피 하신 분이니까. 제2의 통신사예요. 네. 우리 알짱 PD님 계시고, 또 알짱 PD님과 인사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예. 오하요 고자이마스. 와타시와 키무 데스. 돌멩이 날아온 소리가 막 들리네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김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요. 근데 오하이오는 뭐예요? 아침 인사죠. 오하이오가 굿모닝 뭐 이런 느낌? 점심은 모르겠습니다. 점심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아침, 점심, 저녁이 따로 있네. 다 있죠. 저녁에는 뭐 곤방와. 곤방와. 곤니치와 있다. 곤니치와. 곤니치와가 전문가 맞습니까? 의심이 되는데요. 아니 제가 네. 일본의 외교라든지 그런 거만 알면 되지. 제가 왜 걔들 인사말을 왜 제가 알아야 왜 됩니까? 갑자기 그 흥분하십니까?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 방송 중에 뭘 드시는 겁니까? 제가 뭘요? 알짱 PD님 저 어느 팀 좋아하시죠? 야구, 프로야구? 저는 롯데요. 자, 일본 롯데 기업 좋아하십니다. 롯데를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매일 그렇게 잠을 못 이루십니다. 매일 요즘 진다고. 롯데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요즘. 한국, 일본 정말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디까지 가봤니? 근데 오늘 참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웃겼다 그죠 처음에. 그래도 뭐 저희는 또 항상 또 청취자분들께 웃음을 또 일정 부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럴 때는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약간의 이제 웃음이 있을 수 있도록 네, 노력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간발해. 이건 뭐예요? 간바떼. 힘내. 야매떼. 야매떼. 다음에요. 야매때 무슨 개그 프로에서 개그맨이 맨날 야매때 야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러면 하지마 뭐 이런 뜻이고요. 이따이. 아프다는 아따. 그건 진짜 있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방송할 때마다 저는 아픕니다. 아프지만 밝은 방송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뭐 방송을 하기 전에 또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늘 일 마치고 가야 되는 바로 그곳 집이죠. 네. 집에 가기 위해서 머리 아플 때도 이런 데가 필요해요. 오늘 같이 이제 진지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네, 미리 좀 전화를 해놓고 전화 안 한다 그러잖아 이거. 스마트폰으로 지금 앱으로 신청하고. 자, 컴백홈 대리운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컴백홈 어플 대리 써봤어? 대리운전 컴백홈 어플? 그게 뭔데? 대리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서 기사 얼굴, 운전 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부를 수 있대.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어플 대리? 카드 결제도 되겠네? 그럼 현금이 필요 없지. 깨똑 택시처럼 실시간 이동 경로,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군. 100%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쿠폰도 팡팡 쏜대. 아이폰 앱 출시 기념으로 10,000원 쿠폰을 2장이나? 대박!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께 쿠폰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저희에게 꾸준히 광고 주시는 곳이죠. 컴백홈 대리운전. 전 이분이 참 사랑스럽고 좋아요. 이분 근데 정모 때 나오신다고 안 하셨나요? 여자가 없다고. 안 나오신다고. 많이 나오셨는데 아이 여성분들 실수하셨네. 진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떡국열차가 이제 그러면 여성 팬들이 많아진 거 있는 건가요? 그쵸. 저 거의 한 그리고 40% 이상 젊은 여성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싸. 그러니까 한 보통 90년생 맞습니다. 90년?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잘하면 학생들까지 저변을 넓힐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더라고요. 90년도 있었어요? 네. 왜 난 못 봤지? 88이었나? 88이나 90이나 뭐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 세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날 그 술 많이 드시고 이제 네. 집으로들 가시는데 뭘 네. 이용해야 되느냐? 네. 컴백홈 대리운전 이용하셨어야 됩니다. 그쵸. 컴백홈 대리운전은 다른 대리운전과 달리 네. 앱으로 신청하는 거죠? 네. 프리미엄하게 앱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저기 아이폰도 된다고 드디어 금방 그쵸. 나오네요. 음.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언제적 개그칩니까? 그 진짜 70년대 개그인데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게 네, 맞아요. 70년대 거죠? 네. 얄개 시대 얄개 옥돌매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돌매. 옥돌매 시절. 옥돌매도 진짜 70년대 그때.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갖고 있는. 개뻥치시네. 왕 아날입니다. 왕 아날. 네. 그 우리 컴백홈 대리운전 네. 기사분들도 많이 좀 충원하고 계시고 네. 드디어 불편함이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만의 외기력이 신세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고. 외기록에는 뭐예요? 갑자기. 날개를 쭉 펴신 거죠, 양날개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거리 양날개를 피는 거죠. 상거리를 이제 다 외거리를 벗어나서 벗어나- 이제 상거리를. 상거리에 나서고 있다. 자전거는 네. 2바퀴로 갑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8월 때 이벤트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신규 고객 대상으로 신규 쿠폰 10,000원짜리를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또 떡국열차 전용으로 이벤트를 또 항상 해주시잖아요. 쿠폰 번호 59556입니다. 59595959. 네. 5956. 5,956. 네. 입력하시면 네. 10,000원 추가. 그래서 20,000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 한 달이라니까요. 이용하실 때 미리 이렇게 발급일이라고 받아두시면 8월 만약에 30일 날 이렇게 발급일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9월 9월 30일까지. 네. 만약 진짜 100분 넘게 오신다는 게 확 보장만 되면 귀에 딱 그 예약 받은 업소에다 말을 해서 아, 그 주차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요. 주차권 지급합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해줘야죠. 해주겠죠. 예. 100명이면 해야죠. 왜냐면 100명이면 그날 영업 그렇죠.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깐부에서 너무 홀대 받았어.
아 맞아. 테이블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해달라니까 안 못 해주고 준다고. 프랜카드도 못 들어오게 해주고. 아 그럼 거기는 다시는 가지 맙시다. 그쵸. 깐부치킨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어, 최소한 안 되더라도 거기는 안 갑니다. 보드라고 갑니까? 깐부 안 갑니다. 보드람이나 둘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역시 컴백홈 드라이버를 또 모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잡, 투잡 모두 네. 가능하니까요. www.컴백홈.com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컴백홈 대리운전. 자 그리고 우리 광고 주실 분 또 찾아야죠. 광고 네, 주시는 이거 분들. 하나만 할게요. 네. 네, 그래서 광고 주 당연히 해야죠. 그건. 네.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집이 비어요? 네. 아. 우리 집 말고 저 집. 네, 집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아, 방이 비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월세로 네, 받고 있으니까 좀 많이 문의 좀 해주세요. 어디로 하면 되죠? 네, 카톡 스페셜 왕입니다. SPECIALWANG. 네, 스페셜 왕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일로도 받습니다. 네이버고요. 프리티왕3이죠. 꽤 왕3입니다. 그렇습니다. PRETTYWANG 숫자 3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광고 주실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얼마 전에 뭐 축구도 참 비겼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랑 할 때랑은 또 다른 그런 국민적 어떤 그 감정들이 좀 사실 북한하고 한국하고 요즘 무슨 경기를 하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 절반 정도는 북한이 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그럽죠. 네. 일본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때려 죽여야 될 놈이라고 생각하죠. 어유. 아 그래요? 역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약간 대중영합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포퓰리즘적인 발음이신데.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뭐 그 세키가하라, 세키가하라. 세키가하라, 뭐 전투라든지 또 우리가 어쨌든 뭐 근대화에 있어서는 네. 일본보다 좀 늦긴 늦었죠, 그죠? 물론 지금 이제 역전 중입니다만 늦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오늘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한국과 일본 근대화 왜 우리는 실패했고 일본은 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대화 부분은. 성공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근대화를. 네. 네. 그 근대화라고 하면 뭘 우리가 근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화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네. 이제 민주화가 되고 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자본주의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근대 민족 국가가 단일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거를 근대화한 증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든지 네네네. 어떤 부르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에 따라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산업화 민주화하니까 혹시 우리 일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전혀.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전문가는 저 아닌가요? 왜 저를 불러다놓고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 거기 이제 일본 전문가, 일본 전문가고요. 여기 그냥 저도 근대화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기분 나쁘셨어요, 근대화. 전문가님이. 잘 모시란 말이에요. 알 전문가님. 그 우리 근대화라고 하면 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박 의견에 좀 동의합니다. 이하 동문입니까? 아 진짜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요즘 종편에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심지어 저도 경제 전문가로 얼마 전에 나갔거든요. 아니 뭘로? 네? 왜 경제 이 롯데 전문가예요? 이거 얘기하다가 근데 마땅히 타이틀이 없다는데요. 있잖아요, 빅데이터 전문가. 아니 이제 그 경제 전문가가 필요했나 봐. 아 시사평론가보다는 이제 네. 그 타이틀이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경제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편이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 그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한. 웬만한 상식 모르는 거 없잖아요. 숫자에서 문화 나오고. 방면도 능하십니까? 아 문화. 저 영화 평론 했잖아요 또. 아는 게 없네. 자 그래서 우리 일본이 이제 근대화가 한 1700년대 아니죠, 1800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60몇 년입니까, 그렇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가야죠. 1800년대. 네, 1867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76년이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네. 아 그렇군요. 1876 네, 맞죠? 1876. 맞아요. 네. 1867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그때 이제 10년 차인가 뭐 그 정도 나는 것 같았으니까. 어쨌든 그게 근대화가 되는 과정이죠. 근데 그 근대화라는 게 어느 딱 시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에도 막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네. 계속 한 260여 년간 지배를 하면서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개혁도 몇 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일본에 비해서 농업 생산력이 뒤지기 시작하는 게 이미 1700년 후반쯤 되면 농업 생산력도 뒤지기 시작한대요. 아, 그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근데 씨앗을 갖고 예. 있다고 봐야죠. 맹아를 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170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왜 세도 정치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단절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정치가 안정돼야지 왜 사람들이 경제도 뭐 안정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말씀입니까? 일본 말씀입니까? 지금 한국어 데스까? 니혼 데스까? 됐을까? 됐다. 됐을까? 사실 박 선생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분은. 예, 저는 왜냐하면 네. 방향타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뭐 청년 취업 그렇게 시키신다고 하던데 왜 노동개혁 하신다고? 그러니까 청년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벌들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더 뽑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아니면 신산업을 만들어내든지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그 신산업 만들어내는 게 뭐 있어요? 창조경제, 창조경제.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창조경제는 뭐 어떤 직업을 만드는 골프존. 골프존은 근데 사실은 이미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삼진어묵, 오뎅. 아, 삼진흥 어묵에서 고용 창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또 역시. 제가 부산 얼마 전에 출장 갔다 네. 왔잖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거기다 한 2-3명 정도 더 뽑겠던데 안 뽑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30분 40분 서해요. 삼진어묵이. 응. 그렇게 맛있어요? 어묵 고로케라고. 그렇게 맛있어요? 예, 예. 맛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창조경제 사례로 많이 언급했다고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푸드트럭도 요즘 또 하시고. 근데 푸드트럭은 푸드트럭은 규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잖아요. 안 풀고 서울에 무슨 공원에 어. 근데 별로 사람이 많이는 안 드나드는 곳에 한 군데만 허가가 나는데 이게 계속 될지도 아, 그래서 모르겠죠. 저기 반납하고 싶다고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손님이 없는 데다가 그걸 하면 뭐 거기에 좀 뭐하냐고. 거기서 창조를 해야지 손님을. 아, 그게 창조 경제군요. 그게 창조잖아요. 자, 없는 그래서 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왕에 대한 위치에서만 말할게요. 네네. 일본 왕은 힘이 없다가 힘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을까라는 책에 보면 네.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리학을 받아들인 입장이잖아요. 네.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오히려 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이러니까 오히려 정통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왕을 어떻게 잘못하면 쫓아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입헌 군주제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벌써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명분에서 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정박님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이거. 아니 그게 아, 아니라 전문가분이 말을 너무 어렵게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우리는 용어가 조조됐을까? 조졌냐고요? 우리는 이제 왕으로 상징되는 신분 질서가 네. 너무 공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가 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저번 알장 PD 이야기했지만 신해 통공이라든지 공노비만 일부 1801년에 됐고 1894년 갑오 경장 때 이제 노비 제도가 혁파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지만 노비제들이 노예가 많은데 이 사회가 활력이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엘리트가 제일 충원이 안 되고 그럼 왕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혁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뭐 어떤 수단 인재라든지 이런 게 없다. 제대로 세력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막부라는 네. 하나의 어떤 지배 집단이 형식적인 이제 일본 왕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일왕을 내세우고 실제로 권력은 자기들이 다 운용하고 있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도전을 맞으면서 결국 이제 1867년인가요? 메이지 유신을 맞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왕한테 다시 이제 일왕을 내세웠지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죠. 막부가 막부를 완전히 대신한. 나가고 예 흔히 말하는 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새로운 관료를 사무라이를 몰아내고 새로운 관료가 만들어지고 그런 새로운 관료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세력들이 왕도 새로운 세력을 만들지도 못하고 또 기존의 세력들은 계속 썩어 빠져 들어가고 그럼 결국 사회가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시는 거죠. 아 명료합니다. 전문가님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본 전문가입니다. 알았으니까요. 좀 쉽게 좀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본 왕과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종하고요. 우리 조선의 왕은 또 고종이잖아요. 네. 그 의식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몇 년 동안 재위에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22년. 어이죠, 돈만. 44년이랍니다. 네. 아 그래요?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릴 때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길게 있었던 왕은 대부분 다 보면 자기 치세 업적이 있어요.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를 잘못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흥선대원군이 수렴 점정을 한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거 빼니까 한 20년 된 거. 어. 30몇 년이죠, 그럼. 좀 더 뺄 거 있을까요? 알았어요. 민비도 좀 옆에서 방해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저기 쫓겨나 있고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20년 맞아요. 저렇게 억지다. 자, 그래서 일단 고종은 네. 절대군주제를 유지하고 싶었다 했다. 황현이라는 사람이 왜 매천야록을 쓰잖아요. 네. 황현이. 예, 황현희 말고요. 개그맨이고요. 황현, 네. 매천.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보면 네. 고종에 대해서 이제 평이 몇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절대군주제 그게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못 읽은 네.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입각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군주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처가라든지 뭐 이런데 아버지로부터 시달려서 그런 거에 좀 매달린 건 아니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책들 보면 네. 명성황후를 좋아했답니다, 아주. 부부 사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아니 왜냐면 공동의 적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랑. 그 당시에 그렇다면 둘 사이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혼자 죽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전문가고 정말. 아유, 가족 건드리지 않기로 그때 발표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정박님이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죠. 아이고.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전제군주라고 생각했던 거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생각했대요. 고종이요? 네, 매천야록에 보면. 아 그래.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왜 우유부단하고 네.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하는 네. 왕이잖아요. 장난꾸러기처럼. 아, 예. 검은 고양인가? 검은 고양이 내 장난꾸러기죠. 변덕이 좀 어쩌고 변덕이 좀 보시는 하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왜 독립협회를 지원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네, 네. 독립협회 탄압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상설, 이휘종, 이준열사 해외로 보낼까 말까 뭐 고민하고 실제 그리고 을사오적 있잖아요. 네네네. 외교권 박탈 당할 네. 때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을 또 저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로 임명한대요. 그러니까 조야에서 막 빗발치듯이 이 5명을 처단해라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기용하는 판단력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사람 고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스스로는 대단한 불세출의 영웅.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 예. 그걸 생각을 했고. 그렇죠. 김씨 왕조 비슷하게. 아 솔리프로 이렇게 설탕 던지시고. 그리고 이제 가랑잎 타고 저기 바다 건네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왕만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천황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져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쾌히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일본 왕은.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져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좀 더 큰 권력을 주니까. 근데 그 왕이 실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줄 수가 있나요? 누가요? 자기 권력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는 그러니까 싸움 하잖아요. 싸움. 밑에 막부파하고 반막부파하고 싸우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이제 가끔씩 얘기했지만 왜 네. 조슈번하고 네. 사스마번.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권력을 막부가 300년 가까이 유지해 왔는데 그걸 하루 아침에 갑자기 권력을 반납한다는 건 사실 부자지간에도 지금 신격호 회장 보듯이 쉽지가 않은데 이 권력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정봉안이라고 아주 처음에 평화적으로 어떻든 막부가 대정봉안이라고 부르는데 평화적으로 정치 있잖아요. 정치 대정 그러니까 다시 봉해. 돌려드린다. 네. 이거 이제 천황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처음에 형태는 물론 이제 막부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형식적으로 여기를 천황에게 갖다 주고 우리가 실제로 실권을 행사하면 된다 했는데 어쨌든 그 형식적인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의 여러 이제 일본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그 대정봉환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만들어내고 나서 결국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보신 전쟁이라 해가지고 톰 크루즈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라스트 사무라이. 라스트 사무라이. 예, 바로 그 영화거든요.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막부파와 반막부파가 이제 싸움을 붙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메이지 유신파들이 결국 이제 최종 승리를 거두고 또 메이지 유신파 내부에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무라이 쪽의 정서가 좀 강했던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사스마변에 있던 그 양반들이 이게 뭔가 항상 모든 혁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한 번으로 종식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 한 번이라는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강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그것도 유신파 내부에서 항쟁이 벌어져 가지고 또 이제 최종 주체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무라이 세력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죠. 관료 주도가 되는 거죠. 그 프랑스에도 보면 그 지롱드. 그런 그렇죠. 걸 보시면 되죠. 계속해서 대립이 되죠, 그죠? 이 지롱드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지롱도 자코뱅에 뭐 자코뱅당하고. 네. 처음엔 힘을 합쳐서 갔다가 분열돼가 서로 싸움해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봤어요. 우쭈쭈. 권력은 강경파가 잡지만 끝내는 저기 온건파를 이기지 못한다. 맨 처음에 그 혁명에 좀 앞섰던 사람들은 네. 혁명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꼭 처단이 되죠. 그렇죠. 이제 광해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광해군이 왕이 올랐을 때 북인을 먼저 이제 기용하는데 북인 중에 대북 소북이 있는데 대북이 초강경파인 거예요. 초강경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 떡국열차도 1위를 하게 되면 알짱 PD님이 제거되겠네요. 저는 그 전에 네. 보통 이럴 때 명예퇴직한다고 명예퇴직. 그래서 이제 아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야인의 생활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1위를 찍는 날. 네. 진짜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겠네요. 아니면 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수혈이 새로운 수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1위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나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나 사카모토 요마 이런 사람들이 이 소속돼 있었던 지역 있잖아요. 네. 이 지역들은 어떻게 이제 막부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그거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사카모토가 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 아닙니까? 네, 사카모토 료마라고 사람 이름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조슈번하고 사스마번이 나중에 대립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때 중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2살의 나이에 죽어요. 암살당해요. 중재는 더 어릴 때 난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번들이 왜 이제 막부파 반막부파 만들어진 게 이제 지금 세키가라 전투 거기에서 형성됐거든요. 이제 일본에 사실 근대의 기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좀더 거죠. 예. 과거로 돌아가서 예. 이제 우리 정말 역사를 한번 다뤄보자. 일본 근대화의 기원을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사카모토 료마는 있잖아요. 도사현 출신입니다. 우리 알죠? 우리는 도사견. 도사견. 그 도사견이 거기서 온 예. 거예요. 그 도사견. 난 그 도사견이 도대체 왜 도사인지 몰랐어. 도사 지방. 예. 도사현. 제가 도사 번이구나 당시.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도사견이. 예. 그 접을 붙였죠 일본계하고. 접 붙인 거예요. 그. 진짜 이 투견 때문에 접 붙이긴 했어. 도사견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또 무섭잖아요. 걔는. 네. 물면 놓지 않는다. 이게 마스티프 쪽인가요? 하여튼 그런 쪽 비슷할 거. 되게 이게 얘들도 정확히 모르겠네. One bite, never stop. 저렴해. 원바이트가 뭡니까? 기격의 신이십니다. 네.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귀에 속속. 피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도사랑. 피플 정말 테리어도. 한국 사람들만 알아들으신다. 원바이트 네버스탑. 아니, 자 영어 진짜 쓰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 원바이트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걔 갖다 놓고 하면 될 거예요. 걔 갖다 놓고 원바이트, 원바이트. 네버스타. 네버스타. 바이트 원스는 어때요? 한번 물어라. 원스 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원스가 앞으로 가요. 접속사인데. 일단 뭐뭐 하면. 여기 문법은 진짜 강하죠. 이 맨투맨이랑 이 성문으로 다져진 문법은 절대 패하지 원스 않습니다. 바이트. 문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갈게. 그러면 일본에서도 천황이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90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셌거든요. 근데 다만 저기 그 혹시 듣는 분들이 일왕. 혹시 일왕이라고 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입장에서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 일본 제가 이제 일본 전문가니까. 왕이라고 계속 했었고 이번만 천왕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한 번만 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일본 왕이라고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들어주는 거래요. 다시 일왕으로 또 갑니까 그러면? 그러다 이제 혼란이 오는 와중에 그 소위 말하는 쇼군이라고 이제 네. 장군이잖아요, 그죠? 네. 마우리시오 쇼군도 있어요. 정의 대장군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불렀답니다 옛날에는. 그거의 줄임말이 쇼군이래요, 쇼군, 장군. 쇼군. 예. 그래서 오랑캐 이자더라고요. 그래서 정벌하다 할 때 오랑캐를 정벌하는 큰 장군이다 뭐 이래서 정의 대장군이 힘이 네. 세진 거예요. 아 정의. 예, 정의 네. 대장군. 오랑캐 정벌을 하는 아, 정복할 정, 네. 오랑캐 있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죠. 네 분이라는데 이 정의 대장군이 그걸 평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실권을 완전히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막부거든요, 막부. 네. 그러니까 우리 치면 고려 역사에서 왕은 있는데 최충원이 무인 정권에가 그렇죠, 딱 그 그거죠. 교정동 같은 만들어가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그게 생각나는 거죠. 쏙 들어오네요. 전 아까부터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 상황을 일본적으로 해석하고 다시 한국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본데요. 제가 이게 일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네네네.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요. 이해하죠. 압류. 딱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에휴, 예리는 하셔 또. 가시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막부가 이제 바쿠라고 하거든요, 일본 말로. 바쿠.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바쿠. 네, 네, 바쿠죠. 바쿠. 예. 네. 바쿠. 그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모로마치.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일본으로 치면 이제 전국 시대라고 이제 분열돼 가지고 그렇죠. 이제 군웅이 할가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막부가 네. 어떤 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실초했죠. 이게 그 장군. 지역이에요. 예. 그 가마쿠라라든지 무로마치가 그거 막부가 설치된 있으면 곳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 막부가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네, 쳐놓는 맞아요. 맞아요, 천막, 그거예요. 장막, 그거예요? 예, 막자. 왜 전쟁 나가면 저 천막 치잖아요. 장군들 딱 회의할 때 이렇게 그래서 하잖아요. 막부라고 예, 치는 비 맞으면서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부가 무슨 뭐 지금으로 따지면 사령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봐요. 네. 최고 지휘관 네. 회의소, 뭐 지휘소 정도. 잘 아시네. 사실 제가 뭐 몰랐겠습니까? 헤드쿼터? 알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르는 척. 아휴. 아 진짜 잘한다. 힘들어, 이거. 아이고, 잘한다. 진짜 힘들어. 막부. 자 그래가지고 네. 이 전국 시대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모모야마 시대라고 한다고. 아저씨 뭐뭐야마요? 아저씨 모모. 뭐야마. 모모 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야마 이럴 때는 산이. 야마 돈다. 모모는 일본 말로 복숭아. 복숭아거든요. 예. 복숭아 산일 수도 있어요. 철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모모는 철부지죠. 모모는 철부지. 방랑자도 되죠. 그것도 뭐야? 모모는 방랑자. 무지개? 무지개 뭐.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아 결국은 어. 시계바늘이군요 참. 그렇죠. 세월 쫓아가는. 김만준이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노래가 있어요. 모모. 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 모모의 일주일인가? 아 그 모모 씨의 뭐그 네. 모리와 함께한 일주일. 그래요? 죄송해요. 진도 좀 나갑시다 이제. 도대체 지금 막부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어쨌든 아저씨가 모모야마? 아저씨. 자 외우기 쉽게 아저씨 모모야마. 아저씨가? 아저씨. 뭐야, 뭐 아저씨, 예, 아치치.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 시대. 그러니까 군웅이 할거하는 시대고요. 네. 여기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나타난 영웅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국 시대 3대 영웅을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오다 노부나가 그때 나오는군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아, 덕천가강이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 세 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3대 영웅이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전국 시대. 오다 노부나가. 그러니까 일본이 오다 좀 노부나가. 어디다 좀 너무 나간다. 어디 노부나가. 너무 나갔나? 그래서 왜 일본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 꼭 3명 중에 1명에 관한 역사 드라마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3명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찧었으면 그런.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도 대통령에 비유해가지고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근대화의 경도는 네, 어른들이 네, 이제 박정희 네, 네. 대통령이 뭐
뭐 소치를 사를 농사를 지었는데 뭐 전두환 대통령이 소치를 안 치면 노태우 대통령이 뭐 다 해서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 먹었다는 나오죠. 건 잘했다 이건가? 아니 말아 먹다라 뭐 이런 근데 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잘 다스렸죠. 260년 가까이 거의 이제 전쟁을 없애줬으니까. 그러면서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이제 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를 가지고.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울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배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가파. 네, 그렇죠. 울 때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게 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진짜. 그 임진왜란 났을 때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보고 히데요시가 출병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안 나가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이게 참 몸이 아팠어. 그 세 명이 아주 캐릭터가 아주 그게 딱 극명히 드러나죠. 오다 노부나가는 어떤 상황을 네. 창조해내고 돌파해내는 형이죠. 처음 새로운 상황을 어떻든 개척해 나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고 단호하게 알렉산더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아주 복잡한 매듭이 있는데 이걸 푸는 자가 세계를 얻으리라니까 칼로 그냥 베어버리죠. 똑같은 스타일이죠. 그냥 난제가 있다. 그럼 콜럼버스 달걀도 있잖아요. 다 하나 올려. 쾌도남마. 그렇죠. 궤도남마. 이게 이 창조 막가파. 그렇죠. 그러니까 막가파가 사실은 새로운 걸 창조하거든요. 그죠? 그 생각 많은 사람은 창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바로 그 후계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는 이제 임진왜란 이렇게 해갖고 별로 안 좋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미천한 신분에서 최고 지휘자로 올라갔으니까 인생 승리의 주인공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말 영리하고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 일종의 머리가 아주 좋은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걸 정리를 잘 해내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일설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애를 낳고 나서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애를 낳기 전까지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참 잘했는데 애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권력을 승계해야 된다는 집착에 좀 했다는. 근데 결국은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인내와 계속해서 참고 또 참는 이 대명사가 결국은 캔디죠. 그렇죠. 캔디가 이라이저를 제끼고 결국은 다 이기죠, 그죠? 네. 절대 울지 않는. 왕자님을 결국 차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 또 참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머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혁신적이고 돌파력이 좋아도 의지와 집념을 가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된다는 거죠. 의지와 집념을 가진 사람. 그래야 인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세 사람 간의 관계가 네.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그렇게 전국 통일을 거의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때쯤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기 거의 시종에 가깝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왜 오다 노부나가의 마음에 들었냐면 추운 겨울날 네. 뱃돌에 신발 벗고 있으면 그걸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데워줬다잖아요. 그게 다 계획적이었을까요? 그럼요. 계획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윗사람의 자기 모든 어떤 몸의 레이더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뭔가를 할까 보니까 나오는데 찬 신발을 신을 때 약간 움찔하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봤다가 딱 하는 좋게 거죠.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그냥 정말 착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착한 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 그 신발 다 해줘야지. 왜 이 오다 노부나가만 해줘? 이거 노린 거죠. 품이 하나라서. 두 개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도요토미는 오다의 시종. 그러니까 예. 제일 아래 하금 그래서 출발해서 결국 나중에 이름도 참고가 없던 갔죠. 사람이 정도니까. 성을 내주는 거죠 다 여기서. 근데 어떻게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발탁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발을 발탁이 부었대잖아요. 거기서 발탁이 된 그러면서 거예요. 이제 일종의 조장 정도는 된 거예요. 조장.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분대장 정도 시켜주잖아요. 네네네. 분대장 정도 시켜주는데 싸움에 나갈 때마다 얘가 잘하면 승승장구하니까 자꾸 올라간 거죠. 전국 시대는 이기면 되는 무력이잖아요. 무력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승리를 자꾸 하게 되는. 네. 그럼요. 그러는 와중에 오다 노부나가 부하한테 암살당해요. 그때 그 혼란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아 약간 전두환 스타일이네. 그렇죠. 그러네. 한마디로 해서 정리는 요즘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정부가. 아니, 프로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도쿠가와는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독과에 그때쯤에는 이미 다이묘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명이라고 해서 좀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본래 미노 지방에 아주 우리 친 비난한 산골 있잖아요. 시골 산골인데 네. 거기에 어떤 그 지역에도 이제 영주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보잘것없는 초란 그 영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인질로 계속 팔리는 거예요. 인질로.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요? 그 인질로 팔려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하고 관계를 좀 어떻게 맺어지 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일종 기본적으로 얘가 필요한 거죠. 자기가 이제 야심을 품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지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가 필요하니까 그런 관계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오다 노부나가가 대장이면 여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 직계 이제 자기 소속부하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스카우트 됐구나. 영주 비슷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영주 있잖아요. 자기 옆에 자기 독립성이 조금은 있는데 자기가 오라면 와야 되고 이런 정도였죠. 네, 그런 정도. 그러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맨 처음 권력을 다 잡고 그걸 그다음에 거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통일은 못 하는데 거의 네. 이제 통일 눈앞에 둔 정도. 그때 이제 도요토미가 통일을 시킨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죽죠. 근데 그 암살당하고. 암살을 칼 맞고. 도요토미가 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장 핵심 측근이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계도 좋았는데 오다 노부나가.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공훈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나간 거죠. 오다 역시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 명 있다가 노부나가. 우리가 이거는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갑자기 격분한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스히데 목을 완전히 쫄랐어. 움켜쥐면서 완전 난간까지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너가 지금 내가 한 거지 우리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케치 미스히데가 이제 원한과 적의를 품고 결국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꼼짝 못해요. 근데 너무 나갔어. 결국 나중에 이제 원한을 품고 결국 오다 노부나가 다른 쪽으로 이제 군대를 몰아라 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있는 본능사 뭡니까 그 일본 말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결국 오다 노부나가 그걸 알고 결국 자기 스스로 결국 오다 노부나가 불타는 쪽에 자기를 했다고 나오죠. 불타는 저기서. 아까 거기서 반항을 못 하는 게 무장 해제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이제 다시 쿠데타를 하러 들어갔다고 치면 누가 쿠데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케치 미스히데가 아케치. 그래 죽었어요. 근데 아케치 미스히데가 일단 죽였긴 죽였지만 이제 혼란 상태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기 어쨌든 주장을 죽인 사람을 누가 인정 안 김정희가 했어요. 죽였지만 김정희가 관련 못 했잖아요. 너 이제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된 거죠. 그때 이제 수습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그 전두환과 같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와서 기민하게 상황을 탁 정리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도요토미가 이대로 권력을 잡고 초대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국을 통일한 거죠. 도요토미. 막부 시대를 끝내고 끝낸 사람은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혼란기가 있다가 이 혼란기를 그렇죠. 정리하는 게 이제 도요토미. 그렇죠. 그러면 그 쿠데타 했던 애는 도요토미한테 그 죽죠, 결국. 왜냐면 브루투스도 죽잖아요. 다 나온다. 그러니까 암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명분이 약해. 대중이 아무리 어떻든 해도 일단 죽여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다면 일단은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분에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가 왜 이런 전국을 거의 통일 가까이 갈 수 있었냐? 일단 처음으로 첩보전을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광범위하게. 세작들을 보내. 세작들을 또 보내고 우리가 말한 닌자들 있잖아요. 닌자를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죠. 근데 그 닌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칼도 잘 쓰고 굉장히 막 무예가 뛰어난 것처럼 하잖아요. 표창 같은 거 막 던지고. 그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 닌자 거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닌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칼싸움도 잘하고 술수에 뛰어난 걸로 돼 있잖아요. 천장에 숨어 있다가 네. 소리 없이 내려오잖아요. 절대 그런 건 없답니다. 툭툭 떨어져요 그냥? 아니 도망가는 게 일이랍니다. 잘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살아남아요. 네. 맞아요. 닌자들을 배출한 일본의 지방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은 그 지방 사람의 특징은 절대 목숨을 안 걸어요. 사는 게 살아남는 게 최고의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무라이도 배가르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쪽 사람들은 정말 생존이 최고의 지상 가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남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고라는 거죠. 살아남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첩보전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검은 이거 막 두르고 다니는 건 맞나요, 그건? 그거는 뭐 잘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왜냐면 이거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은 옷이 좋겠죠. 그늘에 있으려면 아무래도. 모르죠 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숨 막혀. 숨이 막혀. 닌자를 잘 활용했다. 조총 부대를 잘 조직했다. 그러니까 조총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너무 달콤한. 일반적으로는 그 제가 옛날 했잖아요. 했어? 조청. 조청.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조총이 화승총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발 쏘면
그다음 하는데 5분 정도 걸린대요. 심지어 이제 그렇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저기 임진왜란 끝나고 네. 조총부대를 활용을 했는데 네. 그 후금군들 있잖아요. 청나라 군대. 네. 청나라 군대는 그때까지 조총이 일반 안 돼 있을 때요. 네. 우리나라가 진대요. 왜 지느냐면 부대를 잘못 조직해가지고 얘들은 바람처럼 이렇게 와서 휘두르고 가는데 얘들은 총 한 발 쏘고 야야야 야 빨리빨리 총총총총총총총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꼭 빠른 건 아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3열 종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한 발 쏘고 뒤로 가고 또 한 발 쏠 때 막 이렇게 저기 장전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혁신을 이뤄낸 거예요. 이노베이션을 한 사람이죠. 이노베이션.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그 당시로는 병농일치라고 해가지고 왜 안 싸울 때는 그냥 일반 농사만 농사를 지었죠. 지어야 되는데 네. 직업군인을 도입했대요. 봉급을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상비군을 낸 거죠. 훈련도 많이 시키고. 네. 그러니까 정의에. 상비군이니까 항상 훈련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은 훈련. 그러니까 그래서 막 농사 짓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죽이고 이러니까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본래 예전에는 농분기는 관례상 전쟁을 잘 안 하잖아요. 하는데. 네. 관례상. 아니 왜냐면 진짜 그래. 예의상. 아니 서로 그거는, 똑같아요. 서로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옛날에 그게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럼 맞다, 네 말이 맞는데. 문회의 끝나고 오라고. 그래 좀. 실제 그리고 농번기가 닥치면 싸우던 것도 그렇죠. 끝내고 일단은 화친. 그러면 다시 돌아간대요. 먹고 살 식량이 있어야 싸움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랬다는 거. 혁신들을 좀 이뤘다. 그렇죠. 저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 제약들 다 돌파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러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뭔가 창조적인 혁신, 파괴적인 창조적 파괴를 한 사람으로 그 어떤 발상의 아이디어를 많이 이뤄냈거든요. 그렇게 보죠. 오다 노부나가를 정주영으로,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병철로, 그럼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누구나. 구인회로 딱 비유했습니다. 제가 왜요? 부적절했나요? 조금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냅둬요. 평론가잖아요. 전문가.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잘 만들어내면 돼요. 네. 해보세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이유 같은 건 없어? 없어. 그럼 저는 장동건을 그럼 또 해보세요. 뭐 장동건. 됐어요. 도요토미 자, 이거 1교시 여기서 끝내고요. 벌써요? 네. 얘기 뭐 별로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끝내야 돼. 한 4회 오해할 것 같아요. 이 강북절 아니 특집. 이해를 끝낼 거 왜냐면 광복절 넘어가서는 이걸 틀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복절 특집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쉬운 떡국열차 멤버들 2교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